자,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브리국어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어의 시간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표현에서 여러분 중점적으로 알아둬야 될 것들은 시제라고 하는 개념과요, 동작상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두 가지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제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건데요. 자, 시제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발화시라고 하는 개념과 사건시라고 하는 개념을 미리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발화라는 것은 말을 하다 이런 뜻인데, 발화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화자가 말을 하는 시점을 얘기하는 그 시간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사건시라고 하는 것은 사건이 벌어진 시간이라는 뜻인데, 그 동작이 나타나게 되는 그 시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발화시와 사건시를 기준으로 우리는 시제를 나누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가 그렇습니다. 먼저 먹는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발화시가 사건시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사건시가 일어나고 있을 때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그 시간대에 말도 함께 하게 되는 거죠. 나 지금 빵 먹는다 라고 말하면 지금 먹는다 라고 하는 현재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죠? 반면에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전에 있었다면,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한다면 우리 먹었다 라고 표현하죠. 이미 뱃속에 있을 거예요. 그죠? 자,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앞설 때 우리는 과거시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대로 사건시가 나중에 일어날 것, 아직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먹겠다, 그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건 시제가 이후에 나온다 라고 해서 미래 시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 개념이고요. 자, 그러면 시제 구분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어말어미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선어말어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대 국어에서 선어말어미, 국어의 선어말어미가 하는 기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높임법인데 주체 높임의 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시간 표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선어말어미로 표시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선어말어미가 시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형사형 어미에 의해서도 실현이 돼요. 그래서 관형사형 어미, 우리 일전에 공부했었죠? 은, 는, 을, 던, 이것들이 시제 구분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시간을 나타내주는 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알면 됩니다. 유치하긴 하지만 여러분 이 사진 한 장으로 기억을 할 수도 있는데요. 어부가 2명이 있네요. 그래서 어미 2개, 그치? 부사 하나에서 이 어부 이렇게 기억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유치하긴 하지만 공부하는데 여러분 쉽게 암기하고 알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 가릴 필요는 없죠. 자, 그러면 좀 자세히 볼게요. 먼저 과거 시제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시제라는 건 아까 말했다시피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것을 우리가 과거 시제라고 하는데, 자, 이런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어제 먹은 햄버거는 정말 맛있었다. 여기에 아까 말했던 이 어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미, 즉 선어말 어미, 관형사형 어미, 그리고 시간 부사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볼게요. 먼저 어제, 이게 뭐예요? 과거의 시간을 나타내주는 시간 부사입니다. 자, 어제 먹은, 그러면 은이라고 하는 것은 관형사형어미인데 은이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과거를 나타내주는 관형사형어미가 되는 거고요. 햄버거는 정말 맛있었다의 어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과거 시제의 선어말 어미가 되는 거예요. 자, 어제, 은, 이 세 가지가 과거 시제를 나타내주는 기능을 해요. 자, 다음으로 현재 시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제는 사건시가 발화시에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현재 시제라고 합니다. 자, 현재 시제는요, 지금 직접 만드는 햄버거를 먹는다, 이런 문장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거 뭐겠어요? 그렇죠, 시간 부사입니다. 직접 만드는, 여기에 관형사형 어미가 쓰이고 있죠? 이 눈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현재를 나타내주는 관형사형 어미입니다. 자, 햄버거를 먹는다 에서도 지금 선어말 어미가 쓰였죠. 는이요. 이 는이 하는 기능이 뭐다? 그렇습니다, 현재를 나타내주는 선어말 어미가 되는 거예요. 쉽죠? 굉장히 쉽습니다. 이 시제 개념은요, 어렵지 않아요. 기본 개념들은요. 미래 시제는 사건시가 발화시 이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말할 때 미래 시제를 사용한다고 하죠.
내일 먹을 햄버거는 맛있겠다 해서 내일은 역시 시간 부사고요. 먹다라고 하는 단어 그 단어 뒤에 종결 어미가 아닌 을이라고 하는 관형 사형 어미가 사용되었죠. 그렇죠? 미래를 나타내주는 것이고요. 햄버거는 맛있겠다 해서 get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선어말 어미가 되는 겁니다. 미래를 나타내주는 선어말 어미가 됩니다. 자, 좀 정리를 해보면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모두 선어말 어미, 그렇죠? 관형 사형 어미, 시간 부사에 의해 실현되는데요. 선생님이 아까 설명하지 않은 것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 과거 시제에 여러분 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어말 어미가 언만 있는 게 아니라 더도 있어요. 근데 의미는 좀 다릅니다. 더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해상의 의미. 자, 그리고 관형 사형 어미에도 던이 또 있어요. 이것도 해상의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그런 관형 사형 어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제를 실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심화된 개념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만약에 출제된다면 조금 어렵게 나온다면 이 상대 시제와 절대 시제에 대한 것도 물어볼 수 있거든요. 상대 시제, 절대 시제에 대해서 선생님이 쉽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상대 시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주문장의 사건시가 기준이 되는 시제를 말해요. 주문장이라고 하는 건 다시 풀어서 말하자면 아는 문장이에요. 바깥에 있는 문장. 그것을 기준으로 안긴 문장의 시제를 따지는 것을 우리는 상대 시제라고 하고요. 절대 시제는 그냥 발화시 기준의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앞서 얘기했던 것들은 다 발화시를 기준으로 따지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제를 우리는 절대 시제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 한번 봅시다. 나는 어제 청소하시는 어머니를 도와드렸다 라고 하는 문장은요, 어제 청소하시는 이라고 하는 관형절이 안긴 문장입니다. 즉 바깥 문장과 안 문장이 있는 거죠. 자, 주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말했다시피 주어가 나는이고요, 서술어가 도와드렸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주문장은 나는 도와드렸다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어머니를 도와드렸다, 이게 주문장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주문장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도와드리는 거. 그죠? 자, 반면에 청소하시는 이거는 안긴 문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발화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즉 절대 시제를 봤을 때 발화시를 기준으로 한다 했어요. 지금 말하는 시점으로 본다면, 현재 시점으로 본다면 도와드린 것도 말한 것보다는 이전의 일이고, 청소를 어머니가 했던 것도 말한 것을 기준으로 하면 과거의 일이라는 거예요. 즉 절대 시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모두 과거가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선생님 이거 너무 개념이 어렵다, 발화시 기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냥 여러분 뭘 보면 되냐면 주문장, 즉 안고 있는 문장에 선어말 어미가 뭘 쓰고 있는지를 보면은 절대 시제는 발견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 아까 앞서 얘기했던 시제를 구분하는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것이 그대로 실현되는 이게 절대 시제니까 절대 시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반면에 상대 시제는요, 주문장의 사건시를 기준으로 따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도와드리고 있는 그 사건을 기준으로 청소하시는 요 사건은 내가 도와드린 것과 어머니가 청소한 것이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소하시는 이라고 하는 것은 주문장 사건시를 기준으로 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현재 시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상대 시제라고 부르는데, 상대 시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당연히 뭐에만 해당되는 거겠어요? 그렇습니다. 안긴 문장에만 해당되는 시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바깥 문장, 주문장에 상대 시제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절대 시제를 우리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면 어제 청소하시는 이것은 그냥 지금 말하고 있는 시점보다는 과거니까 그 는이라고 하는 현재형 선어말 어미가 아니라 관형사형 어미, 그죠? 현재형 관형사형 어미가 쓰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과거로 보고, 그죠? 발화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반면에 상대 시제를 따지자면 내가 도와드린 일은 어머니가 청소하시는 것과 동시에 일어났던 거니까 상대 시제에서는 현재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 는은 우리 현재를 나타내주는 관형사형 어미였잖아요. 이것은 상대 시제에 의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일단 문제를 풀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국어의 동작상을 알아봐야 되니까 시제만 있는 게 아니라 동작상이라는 것도 있어요. 동작상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진행상과 완료상이 있는데, 진행상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 시제 속에서 그 동작이 진행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완료가 되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건데, 진행상이라고 하는 그 동작이 진행되고 있을 때 우리 진행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진행상은 여러분 고 있다를 기억하면 됩니다. 고 있다. 쉬워요. 완료상은 뭐겠어요? 시간의 흐름 속에 동작이 어떻게 된 상태? 완료된 상태를 우리 완료상이라고 하고, 뭐뭐 있다 줄여서 아따 또 포함합니다. 뭐뭐 있다로 주로 실현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이 친구가 지금 입에다 뭘 물고 있네요. 뭐예요? 사탕을 먹고 있구나. 자, 사탕을 먹는다 라고 하는 문장에 사탕을 먹고 있다 라고 하면 사탕을 먹는다 라고 하는 동작이 어때요? 계속 진행되고 있구나, ing의 상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진행 중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지금 의자에 앉아있네요. 자, 나는 의자에 앉다 라고 하는 문장을 여기다가 있다 혹은 아따를 붙여보면, 나는 의자에 앉아있다 하면은 내 그 동작이 지금 지속돼서 완료된 상태다, 완료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사용을 하죠. 이것을 우리는 완료사항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행상 완료사항 얘기했는데, 이걸 우리가 보조용언이라고 말하죠. 있다, 그죠? 보조용언과 보조적 연결어미에 의해서 주로 실현된다는 점 여러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진행상과 완료상에서 좀 알아봐야 될 문제가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상의 문제인데요. 진행상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진행상이라고 한다 했는데, 고 있다에 의해서 주로 실현된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가 지금 넥타이를 메고 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나는 넥타이를 메고 있다라는 것은 진행상이라고 했는데, 메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어떤 느낌도 들어요? 넥타이를 매는 중이다, 진행의 느낌도 있지만, 메고 있다라고 하면은 넥타이를 맨 상태, 내가 지금 복장에 그걸 착용하고 있는 상태다 라는 의미로 완료상으로도 느껴진다고.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중의성이라고 하죠. 중의성. 다른 것도 있어요. 나는 안경을 쓰고 있다. 이것도 고 있다는 진행상인데, 진행상 말고 오히려 안경을 쓴 상태라고 하는 완료의 의미로 더 많이 쓰인다는 거죠. 나 안경 쓰고 있어 라고 하는, 그죠? 자, 이것을 우리가 중의성이라고 하는데, 고 있다와 결합하는 착용동사, 안경을 쓰고 모자를 쓰고 넥타이를 메고 옷을 입고 이런 것들이 우리 착용동사네요. 그 동사와 결합하는 경우 진행상과 완료상 모두로 해석되는 중의성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중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문장이라고 하는 정확하게 전달돼야 되잖아요, 의미가. 그래서 이 중의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밑에 있는 문장, 나는 넥타이를 매는 중이다, 혹은 나는 지금 넥타이를 맨 상태이다 처럼 중의성을 해소되는 문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해됐죠? 자, 그러면 완료상의 문제도 좀 살펴볼게요. 완료상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완료상은요, 아까 말했다시피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작이 완료된 것을 말하는데, 있다로 실현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줄어들면 뭐다? 아따로도 된다고 했어요. 아따, 그냥 아따도 완료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친구가 지금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냥 앉아있다 하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그는 의자에 앉았다 라고 서술을 할 경우에 두 가지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진짜 앉았다, 과거의 일을 그냥 얘기해 주는 걸 수도 있고요. 앉아있다 라고 하는 현재가 완료되고 있다는 의미가 형성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앉아있다. 자, 그러면 그는 멋졌다, 이건 어떨까요? 이것은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과거로만 해석이 됩니다. 그죠? 자, 그 동작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완료상 있다의 축약형 아따는 과거 시제의 선어머럼이 at과의 구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 그냥 at을 쓸 경우에 중의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의성을 해소하기 위해 확실한 과거라면 우리가 대과거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간혹 그는 의자에 앉았었다 라고 해서 지금 그것이 끝나버린 과거의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걸 과거 완료라고 하죠. 여러분, 이거 설명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영어에서도 뭐 현재 진행, 과거 완료 막 이런 표현 쓰잖아요.
자, 이 앞에 오는 현재냐, 과거냐, 미래냐 이런 표현이 바로 뭐냐면 시제고요. 진행이냐, 완료냐 이게 바로 뭐냐면 동작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시제는 이 시제와 동작상으로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자, 나는 지금 빵을 먹는다 라고 하면 는이라고 하는 현재 시제이면서 동작상은 어떨까요? 진행되고 있는 상태죠. 그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동작상과 시제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봤습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풀면서 여러분의 공부한 내용을 좀 견고히 해보죠. 자, 밑줄 친 보기에 A씨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보세요. 자, A는 가에서와 같이 상태가 과거의 것이면 과거 시제고요. 참고로 이 문제는요, 선어말음이 at엇에 관한 거예요. at엇이 다양한 용법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지. B는 과거가 일어난 사건의 결과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완료상과 비슷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다와 같이 미래의 일을 확정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완료, 미래 세 가지 용법으로 at엇이 다 쓰인다는 거예요. 자, 예를 보면 이런 거예요. 밥을 안 먹었어요. 이거는 그냥 과거의 일이고요. 자, 그리고 피었습니다 하면은 완료된 그지? 그것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의미고요. 비가 오니 안 오니 농사는 다 지었다. 이것은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알죠? 장가 다 갔다 뭐 이런 표현. 자, 그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A에 해당하는 거 그냥 과거인 거 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봤어. 이건 과거의 일이니까 봤네요. 1번은 적절합니다. A. 자, 너 아까 집에 없더라? 할머니 생신 선물 사러 갔어. 이거는 과거의 일을 나타내는 거니까 과거 맞습니다. 자, 1, 2번은 제껴야겠네요. 없습니다. 자, 3번 B. B는 여러분 말했다시피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지속 완료의 의미라고 했어요. 감기 걸렸다며 그래서인지 아직도 몸이 잠겼어. 이거는 잠기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치? 있다죠? 즉 완료의 의미입니다. 맞아요. 자, 4번 소풍날 날씨는 괜찮았어? 자, 이것도 완료상인가 보겠습니다. 아주 나빴어. 자, 나빠 있어예요? 아니죠. 그쵸? 얘는 그냥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뭡니까? 4번이 되겠죠. 그쵸? 자, 5번이 맞는지 보겠습니다. 너 오늘 바빠? 응. 과거라네. 과제 준비하려면 오늘 잠은 다 잤어. 이거는 아직 잠도 안 잤으면서 미래의 일을 지금 예측하고 있는 거죠. 근데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C의 용법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네요.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기를 참고해서 미래 시제에 대한 문제예요. 참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제가 꼭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곧 떠날 사람인데 떠날이 쓰인 것 같네. 잘 대해주어라. 내년 생일에는 내년, 그죠? 특별한 선물을 사주리라. 리도 쓰였고요. 내일 시간 있고요. 태풍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리 쓰였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딱 문장만 읽고도 미래를 나타내는 요소들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기억 리을을 볼 때 미래 시제는 사건 시가 발화 시보다 앞선 시제군이라고 했는데, 자, 발화 시보다 사건 시가 뒤에 있어야 되는 거죠. 앞서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과거 시제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자, 2번 기억에 쓰인 get은 화자의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여러분 미래 시제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한 그 미래가 아니라 미래의 어떤 가능성에 대한 추측, 가능성, 그리고 의지, 이런 어떤 화자의 태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 추가적으로 알아둬야 됩니다. 자, 기억과 디귿을 볼 때 미래 시제는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만 실현되는군. 자, 그런가요? 자, 보겠습니다. 제가 꼭 그곳으로 가겠습니다의 get은 선어말 어미가 맞습니다. 디귿. 내년 생일에는 특별한 선물을 사주리라 해서 리도 선어말 어미가 맞는데, 내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쓰였잖아요. 부사일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렇지도 않다 라는 거죠. 자, 4번. 자, 니은을 볼 때 관형사형 어미 을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인 경우만 사용한다 라고 했는데, 그런가요? 자, 곧 떠날 사람인데,
잘 대해주어라. 여러분, 을은 가까운 미래에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리을. 내일은 태풍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했는데 미래 시제는 그러면 뭐뭐일 것, 을 것으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군. 이게 맞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선생님이 과거에 냈던 문제인데 상대 시제와 절대 시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시제에 대한 설명. 자, 보겠습니다. 1번. 기억의 어제, 디귿의 내일처럼 부사도 시제를 표현한다. 맞죠? 이건 뭐 읽어볼 것도 없죠. 그죠? 자, 기억의 어제, 디귿의 내일, 부사도 시제를 표현하는 것 맞습니다. 자, 2번. 기억, 니은, 디귿은 아는 문장의 절대 시제는 모두 현재 시제라고 할 수 있다. 자, 아는 문장, 즉 주문장의 시제를 보는 거예요. 절대 시제니까. 자, 불러냈다. 자, 읽는다. 불러냈다. 자리를 맡는다. 자, 뭐가 하나 현재 시제가 아닌 거 하나 있죠. 뭐예요? 불러내다 라고 하는 것에 아시라고 하는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틀린 겁니다. 자, 3번. 기억에 안긴 문장에 쓰인 관형 사용어미 더는 은으로 교체하며 절대 시제가 달라진다 라고 했는데 보겠습니다. 절대 시제는 얘 지금 과거잖아요. 그쵸? 그치? 이 과거 시제를 은으로, 어제 읽은 책을 다시 읽는다 라고 했을 때 은으로 바꾼다고 해서 얘가 과거였던 것이 뭐 현재나 미래로 바뀝니까? 안 바뀌죠. 특히 절대 시제는 주문장의 사건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얘만 보고도 거의 판단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시제 달라지지 않습니다. 4번. 니은에서 안긴 문장의 서술어 게임하는 예죠. 관형 사용어미 는에 의해 절대 시제가 현재다 라고 했는데, 자, 절대 시제를 안긴 문장의 관형 사용어미로 구분하는 게 아니죠. 절대 시제는 뭐로 판단합니까? 발화시를 기준으로 해야 되잖아요. 발화시를. 그치? 발화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게임한 것도 그렇고, 그죠? 불러낸 것도 그렇고 과거의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절대 시제 현재라는 것도 틀렸고요. 관형 사용음에 의한 것이라는 것도 틀렸습니다. 자, 5번. 디귿의 안긴 문장의 서술어 앉을은 절대 시제가 미래지만 절대 시제 미래인가 보겠습니다. 자, 자리를 맡는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발화시를 기준으로 할 때 맡는다 라고 하는 것은 현재가 되겠고요. 그죠? 자, 앉을이라고 하는 것은 발화시를 기준으로 할 때는 뭐가 돼요? 미래가 되네요. 그죠? 자, 하지만 상대 시제는 주문장의 사건 시제를 기준으로 현재다라고 했는데, 자, 맡는다라고 하는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를 비교해 봅시다.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일 앉을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니까 얘도 뭐예요? 미래 시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제와 동작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피동과 사동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